깜보를 위해 오늘도 설쌤이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네요. 오랜만에 들어오자마자 막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위에 있구나. 네. 누구냐? 여기 어디라고 갔니? 고양이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쵸 지금 여기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저 안마 의자 뒤에 아 저기 있구나. 네, 이렇게 세 마리가 1층. 너무 평화로워요 여기는. 네. 근데 2층에 혼자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벌써 목소리만 들어봐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의 주인공을 그래도 봐야겠죠? 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아이고. 설쌤의 등장과 함께 공격 태세로 전환하는 깜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공격적인 모습들, 뭐 으르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공격적 공격성 모습은 아니에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되게 많이 보이네. 그래서 잠깐 들어가 볼까? 설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지만 깜보는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상황. 이때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설쌤. 칭찬드리고 싶은 건 관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공격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크릴판 해놓은 것도 얘가 흥분했을 때 여기로 막 나오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2층 올라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여지를 다 막은. 그렇죠. 고양이들은 높은 데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너무 잘해 놓으셨고 공격 성향도 좀 탁 들어오는 순간 지금 저한테 보였을 때 실제로 달려드는 모습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아, 상당히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영상들 이런 거 보고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역대급 공격성을 장착하고 세나개의 문을 두드린 깜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성 때문에 24시간 입마개를 하고 생활해야 했는데요. 깜보는 계속해서 지금 입마개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네. 24시간 차고 있어요. 24시간. 저희 생각에는 깜보가 이제 저희와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계속 차고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또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 상황을 보면 이 보호자들 진짜 나쁜 보호자네. 네, 저희도 알아요. 그렇게 네, 볼수 라고 있다는 얘기할 거. 수 있거든요. 우선 이런 솔루션이 실제로 있냐?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공격성이 엄청 강한 개들에게 24시간 동안 입마개를 채우고 있으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럴 만한 아이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낯선 사람의 등장은 녀석을 더 불안하게 했었죠. 촬영을 위해 올라오는 제작진에게도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깜보. 오. 반가워서 뛰는 게 아닌.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저렇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건 저때 흥분도 자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고 방어적 공격성인데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죠. 네. 되게 공격적으로 보여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올라갔을 때 제가 천천히 올라가니까 얘가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저 사람이 무서워하는 표현이 제가 무서운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되게 강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영역 방어적인 공격성들 네. 보이고 있고요. 한참을 신나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던 녀석. 예측할 수 없는 공격 타이밍에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조금. 네.
항상 조심스럽기는 해요. 전조 증상도 좀 없는 편이라서 갑자기 깜보가. 이제 네. 빵 하고 터지는 네. 것들이 좀 있고 네. 소유 공격성 상당히 강할 거예요. 소유 공격성. 네. 소유 공격성 상당히 강할 거고요. 놀다 보니 저 이불도 짖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네. 쟤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이건 내 거다라는 순간에 이제 저거를 거두는 순간 바로 빵 터져버리는 거죠. 깜보의 공격성은 좀처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왜? 누나 수능 온줄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만지지도 않았잖아. 안 맞았잖아. 야, 이제 이런 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자기 몸에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저러는 게 조금 저희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스킨십도 많이 싫어하죠. 많이 네. 싫어요. 언제부터 이런 공격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 깜보가 이제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잠깐 보호를 하고 계셨던 보호자분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손을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사회화가 진행이 될 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때 이제 뭐 터치나 스킨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성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두 개가 합쳐졌을 거예요. 기질적인 부분이랑 잘못된 교육.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심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몸에 손이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깜보.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깜보의 공격에 보호자들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차라리 공격성향이 좀 강해도 자주 일어나도 자기가 무는 강도를 조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예후가 좋아요. 근데 깜보 같은 경우에는 공격 빈도도 강하고 예측도 좀 불가능한데 공격의 강도도 강해. 게다가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이라면 여지없이 공격성을 보였던 깜보. 사람뿐 아니라 청소기와 같은 사물에까지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깜보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움직임에 상당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자극에 상당히 맞아요.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해요. 뭐를 해야 돼. 너무 청소기의 움직임조차도 깜보에게는 불쾌한 자극이었던 거죠. 약간 보면 우선은 공격성에 대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종합 선물 세트죠. 영역 방어 공격성, 소유 공격성, 스킨십에 대한 센시티비티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물체나 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자극에도 공격성을 보이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보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깜보는 어떻게 보면은 자폐와 상당히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사실 강아지한테 지금 자폐라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깜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람으로 봤을 때 자폐아가 하는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제가 한번 지금 살짝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소리 들리시죠? 네. 에어컨 소리 들리시죠? 네.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죠. 우리는 그래요. 왜냐? 중요한 거 이외에 나머지는 필터링 시켜버려요. 내가 집중을 하면 들려요. 하지만 자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극들이 훨씬 더 증폭돼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스킨십에 대한 자극이 매번 똑같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도 제
내가 내 살을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살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쟤네들은 그 느낌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뭔가 깜짝 놀라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할 만큼 이런 쪽이 강할 경우에, 자폐처럼 강할 경우에는 이 만져지는 느낌이 되게 이상한 감각을 느낄 때가 있을 거고, 그게 매번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깜보는 작은 움직임에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깜보가 갑작스러운 행동이 되게 예민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깜짝 놀라면 하면서 막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게 공격적인 거고, 네. 깜보는. 그리고 자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또 강한 소유욕이 있어요. 강한 소유욕. 깜보는 단순히 공격성이 심한 게가 아니었습니다.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자폐 성향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걱정스러웠던 깜보의 또 다른 증상. 괜찮아. 뭐야? 저게 지금 발작을 발작도 하고, 있어요? 네. 다 연결되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발작이랑 이런 증상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발작이라는 게 뭐예요? 신기한 전기 신호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게 발작이에요. 역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 신호가 그걸 넘어간다. 그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발작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특발성 발작 있는 아이들의 행동 분석 같은 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안하고 공격적이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그런 전조 느낌도 있을 거고, 전기 신호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특정 자극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기다려. 보호자들은 깜보의 공격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는데요. 훈련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깜보의 발작 증상 때문에 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깜보 앵겨. 잘 따라오다가도 안 돼. 곧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깜보. 안 돼. 보호자의 훈련은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마우스 들어가. 저 교육 방금 했던 것 중에 만약에 조금 보완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렇게 오래 만지고 간식 줄 때가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주셔도 돼요. 더 반복적으로 지금 벌써 참고 있는 게 보여요. 아. 그러니까 기분 좋았을 때 계속해서 좋은 경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좋아 연발 4개. 그렇죠. 한 번 하고 옳지, 한 번 하고 옳지. 그리고 이런 교육 이외에는 절대 간식 주지 마시고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공격성 때문에 24시간 입마개를 쓴 채 살아야 했던 깜보.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은 늘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얘가 이렇게 된 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우고 노력해도 사람과 어울려 살기에 조금 부적절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 공격성 보이면 방송이 아니라 저한테 따로 진료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안락사로 와요. 안락사로 저를 찾아오고 두 분처럼 하라고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입마개도 씌울 수 있고 뭐 약물 처방도 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고. 사람도 똑같아요. 예전에 사람들도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의 병이고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왔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네. 저는 강아지들이 더 정신질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없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을 거고 감각은 예민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 같이 한번 꾸준히 해서 입마개 벗고 이런 공격성 이유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공격성을 줄여서 나머지 반은 더 행복하게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자폐 성향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여성. 설생과 함께
깜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맞춤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깜보가 지금 발작이 있죠. 그리고 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다라는 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항경련제를 이제 꾸준히 한번 복용을 해볼 거예요. 네. 훈련에 앞서 의학적 증상이 있는 깜보에게 약을 처방해준 설쌤. 약물 처방을 하게 되면 우선은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안이 많고 예민한 아이를 조금 그런 예민함과 불안을 낮춰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육을 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칭찬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해요. 스킨십 자극에 극도로 예민했던 깜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합니다. 깜보 같은 아이들 느끼셨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하면 괜찮은데 네. 남이 하려고 하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확신이 없으니까 먼저 방어적으로 공격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선 자기가 스스로 하는 스킨십 터널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을 거고 한 이 정도로 한번 처음은 거의 쓸리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먹으러 갈 때 그냥 먹게 해주세요. 네. 깜보. 네, 조금씩 옆으로 붓고 깜보. 그리고 손은 우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깜보. 지금도 이제 조금씩 닿기 시작했어요.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 돼요. 조금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깜보한테. 깜보? 네, 더 낮춰보세요. 그렇죠. 더 옆으로 붙어보세요. 네, 좋아요. 지금 손은 그대로. 좋아요. 이제 얘 똑똑하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붙게만 하면 돼요. 네, 해보실게요. 네. 조금씩 더 좁아지는 터널. 간식을 향해 가던 녀석이 불편한 듯 다시 뒷걸음쳐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자기가 스스로 용기 내서 생각해서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저걸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보호자의 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인식. 자극을 크게 느끼는 깜보에게는 꽤 힘든 도전입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시도해보는 깜보. 이번엔 과연?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닿으며 무사히 통과! 그렇죠. 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가야 돼요. 살짝만 가운데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게 좀 익숙해지면 얘가 지나갈 때 손으로 일부러 몸을 만져볼 거예요. 머리 지나가면 손으로 살짝 이렇게 몸 쪽으로 대보세요. 손을 꺾어서 이렇게.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면서 손에 대한 느낌, 결국에 자극은 들어오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뇌 안에서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오케이, 옆으로 좀 더 붙어보실까요? 네, 좋아요. 하고 있어. 옳지.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갈까 말까 하고 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손이 나한테 나쁜 일을 안 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냥 혼자 왕복해버리고. 네, 혼자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잠시 으르렁거리긴 했지만 잘 지나왔습니다. 으르렁 해도 줘야 돼요. 으르렁 해도 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으르렁 할 때는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 처음에 교육을 할 때. 지금 깜보가 내 몸에 뭔가 만져지는 것에 대한 그 싫은 감정을 계속해서 좋은 것과 연결시켜서 저절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줄어들게. 싫다라는 표현이 줄어들도록 지금 신경을 쓸 때지 지금은 으르렁거렸으니까 간식을 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깜보. 이번에는 보호자의 손에 적응하기 위한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이 손은 이제 치즈가 나오는 치즈손. 네, 최고의 손인 거예요.
치즈. 일부러 조금 과하게 움직여 볼 거예요. 깜보가 좋아하는 치즈 간식을 이용할 건데요. 치즈를 적당량 손에 묻힌 뒤 깜보. 녀석의 시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줍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유독 손의 움직임에 예민했던 녀석. 보호자의 손은 깜보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는데요. 과연 깜보는 손의 움직임을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요리조리 움직이는 손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고 잘 참아냅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손 움직이면 했을 거예요. 네. 이러면서 스킨십도 좀 해보고. 깜보 앉아. 기다려. 자, 먹어. 손의 움직임에 계속 익숙해지게. 그렇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네, 덜하네요. 반응이. 그렇죠. 네. 확실히 덜하죠. 이번에는 보호자가 시도해 봅니다. 늘 공격하던 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얌전히 바라보는 깜보. 이게 깜보 같은 아이들한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동안 얘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우선 좀 줄여야 돼요.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긴 했어요. 우리가 깜보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하는 건지. 비위를 맞춘다는 건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져서 그냥 너한테 맞춰줄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얘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깜보가 가장 많이 공격했던 여자 보호자의 시도. 이렇게 조금씩 트라우마는 덮이고 보호자들의 손은 깜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진짜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깜보 정도면 많은 분들은 포기하려고 저를 찾으셨다는 거. 근데 두 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사도 하고 입막에 계속 쓰고 있는 게 걱정이 되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금 아주 노력을 하고 계셔서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냥 사실 그냥 문제견 남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살다가 이렇게 뭔가 또 잘 키우고 있다라는 말 들으니까 참 뭐라고 해야지 감정이 좀 그러네요. 좀 울컥하긴 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게 깜보한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약간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거가 조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덜 후회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후 보호자로부터 온 반가운 소식. 잘했어. 깜보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설쌤이 가르쳐준 훈련도 잘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보호자의 손길도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답니다. 언젠가 깜보도 입마개를 벗고 자유롭게 뛰어놀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새나개가 늘 응원할게요.